안녕하십니까. 송산 토복부동산 토복중개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할 토지투자 내용으로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건축 가능한 곳은 어디일까?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개발 제한구역이란 일명 그린벨트로 불린 지역을 말합니다. 1971년 7월 서울부터 지정된 이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그린벨트 구역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지 분할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개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 주변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도시를 건설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린벨트 안에서 주택이나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린벨트 안에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거나 아니면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새로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인에 해당하며 개발 제한 구역에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농사에 필요한 경우 자기가 가진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 소유의 농장 또는 과수원에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새로 지은 주택은 농림수산업을 위한 시설 외로는 용도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서 진입로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농사 짓는 데 필요하다고 해도 새로운 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개발 제한 구역이 심하게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철거될 때에는 기존 주택을 가진 사람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새로운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토지라는 것은 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합니다. 네 번째, 재해 때문에 기존 주택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때는 그 주택을 가진 사람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새로운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이전부터 이미 건축된 주택 또는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주택으로서 토지 주인의 동의를 받지 못해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을 때는 취락지구에 새로운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취락지구란 사람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곳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서 전원주택을 합법적으로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물을 취락지구 안으로 옮겨 짓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두 번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철거된 건축물을 옮겨 짓기 위해 이주단지가 조성될 때 기존 주택을 옮겨줄 수 있는 권리인 이주권을 사면 됩니다. 이주권이란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 소유가 인근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안의 근린생활시설을 사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증축 및 신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주택을 용도 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은 증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돼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 주택이 있는 토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이라 함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합니다. 세 번째, 기존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한 사람은 자기 소유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 일용품 등 소매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부동산 중개사무소,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일반 음식점 등을 말합니다.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1종과 2종으로 나눕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다른 시설을 5년 이상 소유 경영한 사람에 대해서 휴게 음식점, 제과점 또는 음식점을 지을 수 있습니다. 300제곱미터 이하의 주차장을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차후에 휴게 음식점 또는 일반 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땅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좋은 땅과 인연이 되려면 그만큼 발품을 파셔야 좋은 토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곳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린벨트에 투자하실 때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여러가지 조건들을 다 확인하신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요. 송산그린시티 인근에 그린벨트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송산역 주변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송산역 부근에 투자하실 때는 집단 취락지구에 있는 토지를 찾으셔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지역인 곳은 투자의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부하풍요의 또 다른 이름 토복입니다. 송산 토복부동산 토복중개사가 앞으로 안전한
투자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투자 문의는 송산 토목부동산 토목중개사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